자, 어제 트럼프가요,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는 이 대령 출신의 인물을 지금 국방장관 에스퍼를 자르고 밀러라는 사람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의 보좌관,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이 인물이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을 다 철수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또 더구이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매우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우 문제적 인물인데요. 자, 이 사람은 53년생이고 76년부터 2004년까지 28년을 미 육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코소보 공습 등에 참가했고, 그 다음에 군의 제대를 대령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폭스 뉴스에서 군사 평론가로 일을 했고, 또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를 했고, 트럼프가 이 사람을 독일 대사로 앉히려다가 이 사람이 과거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를 언급해서 실언을 한 부분이 드러나자 접은 사람인데, 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철수시켜야 된다. 카불 대사관도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시리아 미군 주둔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미군들 중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의 미군은 다 지금 그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아프간 미군을 다 주둔시키는 부분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반도 미군 임무 끝났다, 한국인의 운명은 한국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요즘이 아니라 2018년에 지금 3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이 결정해야 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걸프전 때 탱크전을 지휘하고 이랬는데, 군 전문가로서 자신의 이 자질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세계 전략으로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극히 편향적이고, 이 동맹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전략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은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2년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경제 규모는 러시아보다 크다. 세계 12위다. 군사력도 훌륭하다. 북한이 어떤 것도 낫다고 내세울 게 없는 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우세하다. 북한의 군사력은 이디오피아보다 뒤처져 있다. 이건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죠. 북한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붙으면 북한이 반나절도 안 걸려서 이디오피아를 점령할 겁니다. 굉장히 편향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바라봐요. 식량도 북한이 계속 부족하고 정권도 강력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국과 전쟁하면 북한이 이길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정권은 파멸된다. 한국은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나라다. 자, 칭찬해준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는 미지상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스스로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속에요, 북이 핵을 개발했다. 북이 수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문재인이가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이 북한하고 평화롭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은 한반도 내 군사력을 한국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한국에 넘길 때까지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연합사 사령관 직책을 한국의 사성장군한테 넘겨야 된다는 문의 전자권 전환을 지지한다. 한국 대통령과 한국 장성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라. 겉으로는 한국을 걱정해주는 척하고 문의 입장에 동조하는 척하지만 배경에는 그래 그놈들 죽든가 말든가 던져줘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7년에 쓴 책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2010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방부 관계자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자가 트럼프가 문재인의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전자권도 한국에 넘겨야 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하니까 첫째,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이해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하면 해결도 안 되고 상황만 악화된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전쟁의 유산과 중국에 대응한 미 군사력의 잠재적인 성강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침공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 위협 요소를 없애야 된다. 그 중국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 미군 빼야 된다고 말하는 이 미친놈입니다. 중국 변수가 크군요 하니까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핵심이다. 중국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정은이 불안정을 계속 일으켜서 효과적인 교역의 걸림돌이고 지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놈입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를 바란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개또라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북한이 한국의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 점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뭐겠어요? 그거는 미군이 빠지고 결국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지금 친북적 입장으로 흡수되어 가는 게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이지요. 그래서 중국이 주한미군을 위협으로 느끼면 중국은 문의 통일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거다. 미국은 중국과 이런 그들의 안보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야 된다. 미군을 빼면 한반도 상황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된다며 중재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미북 대화는 북한 문제와 상관없다. 우리는 문재인을 지원해야 된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상대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해라. 둘째로 미국이 중국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논의해야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은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미국은 아시아 미래를 결정할 세력이 아니다. 아시아 미래는 그들이 결정하게 해라. 일본, 한국,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미래, 김정은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 임무는 끝났다. 그럼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위협은 잔뜩 부풀려진 헛소리다. 김정은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험 요소다. 김정은은 거의 모든 위협을 워싱턴에 집중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관심을 받으면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의 생존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따라서 미국이 싸울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지지도 받을 거다. 문재인이 북한 문제를 없애도록 중국이 도와줄 거다.
이게 미국 사람 이야기인지 중국의 무슨 칭화대학 교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폼페이오 CIA 국장 등 정보 당국자들은, 그때는 이제 폼페이오가 CIA 국장할 때, 북한이 몇 달 안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니까, 나는 그래 안 본다. 25년 동안 많은 CIA 국장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나중에 뒤집히고 틀린 걸로 드러났다. 2003년 CIA 국장은 이라크 핵 위협이 임박했다 했지만 완전히 틀린 정보였다. 솔직히 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는 있다. 북한이 핵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능력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한 번도 핵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 자, 그걸 장착해서 시험한다 하면 핵을 싼 거죠. 자, 그들이 시험한 미사일이 옛날 소련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트럼프와 문재인이 생각이 같으냐 이래 물으니까, 한국은 워싱턴이 아니라 문재인의 손에 달려있다. 한국인의 운명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결정해야 된다. 한국은 주권 국가다.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신경 끄고 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예요. 한반도가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계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 하니, 당신도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다. 91년에 냉전 전의 이야기다. 이제 냉전 이후에 2018년까지 27년이 흘렀고, 워싱턴이 그런 걸 변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고쳐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다. 우리가 대북 선제 공격을 반대하는 문재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많은 것을 잃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하고는 전쟁도 안 나고 이러니까 빼야 된다. 문재인이가 반대하잖냐. 위기가 한참일 때라서 2018년 초에 대북 선제 공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니,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거고, 김정은과 수뇌부는 한국, 일본, 미국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경우 자멸을 야기할 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면 중국이 바로 개입하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대신에 문재인을 지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지지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조건에 미, 한, 중 세 나라가 합의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자, 이 말 속에 매우 냉소적인 게 담겨 있지만 이자는 문재인을 좋아하진 않으면서도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고,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런 자를 트럼프가 국방장관 선임 보좌관에 꽂았어요. 국방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 대행의 선임 보좌관이 지금 뭔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워낙 개또라이고 문가리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치하고, 문의 지금 입장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문의 한반도 주도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요 1월 20일 이 트럼프의 지금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어제 바이든이요, 문이 평화 운운하니까 자, 인도 태평양 안보를 주장하고 반중 전선을 안 바꾼다라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은 중국을 포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문 앞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이러니까 그 앞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북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바이든의 문의 통화는 결국 문이 말하는 한반도 가짜 비핵화 사기쇼에 끌려가지 않고 중국을 포위하는 반중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저 맥그리거라는 또라이를 앉혀놓고 지금 한국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바이든은 아마 반중 포위 연대를 트럼프보다 훨씬 강하게 실질적으로 밀어붙일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올해 4월에 포린 어페어라는 미국의 잡지에 기고한 글에 보면요. 자유세계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정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서밋 포 데모크라시라는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이 동맹국들과 부패와의 전쟁,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 그리고 인권을 정진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중국 사회에 내재된 체제적 결함을 겨냥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패하고 중국이 권위주의적 지배 국가고 또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 부분을 미국의 뜻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모임을 주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매우 강하게 계속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이 중국 포위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및 규범의 가치로 동맹국과 우방국을 결집시켜서 이를 무기로 중국을 공략해 국제 질서에 편입하든지 맞서든지 한번 해보라고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바이든의 이런 태도와 지금 트럼프의 맥그리거 임명 참 대조적입니다.